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자산운용사의 이재준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 세제복귀와 세무전략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해서 우리 핵심 이론 강의 진행해 왔습니다. 어떻게 좀 정리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시험 보기 전에 최종적으로 우리 7문제 출제되는 우리 세제복귀와 세무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한번 좀 쭉쭉 뽑아갖고 시험 보기 직전 마무리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고득점을 위한 세제 법규라든지 우리 세무전략에 관련된 핵심 이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거 역시 세제 법규와 세무 전략 중에서 여러분 우리 국세기본법이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국세기본법에서 뭐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득세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금융소득과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반드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두 문제 뭐 또는 세 문제 정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권거래세는 뭐 한 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 뭐 증여세와 상속세, 절세 전략 역시 한 문제 정도 뭐 출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위주로 해서 우리 한번 중요한 부분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첫 번째가 국세기본법이죠. 그래서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또는 국세를 공부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다룰 내용을 다룬 법률이 바로 국세기본법이라고 그랬죠. 자, 그 중에서 일단 서류의 송달, 여러분 별표 2개 정도 좀 표시해 두시고요. 자, 여기서 서류의 송달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 우리 세법의 당사자는 두 사람이죠. 누구하고? 과세권자. 그 다음에 누구죠, 여러분? 납세 의무자죠, 여러분. 그래서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 간에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내는 이런 법이 바로 국세기본법 등 세법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때 여러분 서류의 송달이라는 것은 항상 누가 여러분? 과세권자가 납세 의무자한테 서류를 보내는 걸 바로 뭐란다, 여러분? 서류의 송달이랍니다. 그럼 거꾸로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서류를 보낸 걸 바로 뭐랬죠? 서류의 제출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과세권자가 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방법은 원칙, 교부 송달과 우편 송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부 송달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누가 세무 공무원이 직접 송달 받아야 할 장소에 가서 송달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직접 교부는 직접 서류를 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우리 교부 송달이죠. 그래서 결론은 교부 송달은 세무 공무원이 송달 받아야 할 장소에서 송달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직접 주는 걸 바로 뭐란다면 교부 송달이 한다. 또한 이번에는 우편 송달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편에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측을 보내는 거죠. 특히 우측을 통해서 보낼 때는 반드시 특히 납세 고지라든지 또는 뭐 독촉장이라든지 이러한 납세 의무 성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서류를 보낼 때는 반드시 등기 우편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때 교부 송달과 우편 송달 중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이거는 과세관청이 결정한다 그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우리 송달 받아야 할 자, 대부분 납세의무자가 되겠죠. 이러한 송달 받아야 할 자가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서는 모두 가능하다 그러면 전자 송달도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일반적인 서류의 송달 방법 몇 개로 볼 수 있다? 세 가지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교부 송달, 그 다음에 우편 송달, 그리고 납세 의무자가 선택했을 때 한해서 전자 송달이 바로 일반적인 서류 송달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죠, 여러분. 그게 바로 뭐죠, 여러분? 공시송달이죠. 다만 공시송달은 글자대로 어떤 신문에 게재하거나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는 걸 말하는데, 이것은 법에서 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바로 공시송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시송달 사유를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첫째, 공시송달은 언제 하느냐? 송달 장소가 국외에 있다는 얘기죠. 국내가 아니라 국외에 있어. 그럼 국에 있다 해서 무조건 공시송달이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송달이 뭐야 되죠, 여러분? 곤란하다. 예를 들어서 뭐 국제간에 분쟁이 발생한 적이다. 이럴 때는 송달이 곤란하죠, 여러분. 또는 송달 장소가 국내라 하더라도 분명하지 아니해서 어디로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세 번째, 등기 송달을 보냈다. 또는 2번 이상 교부 송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친이 없는 걸로 확인돼서 부재는 없는 걸 말한 거죠. 그래서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하는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뭐 할 수 있다면 공시송달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공시송달 사유도 기억해 둬야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시 송달을 하면은 공고한 날부터 며칠이 지나야 된다 그러면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 내용은 여러분 서류 송달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정리해 두시고 특히 어디가 더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공시 송달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납세 의무의 성립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죠. 자, 우리 국세기본법에서 역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여러분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과 그 다음에 소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소멸. 자, 그 중에서도 역시 제일 중요한 게 납세 의무의 성립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납세 의무 확정, 그 다음에 소멸 사유는 뭐 조금 출제될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여러분 한 번 정도 좀 봐두시면 되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 이걸 다 무조건 외우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면 이때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여러분 당해 세목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더 강조 싶어요. 즉 성립 시기는 당해 세목의 성격에서 결정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럼 예를 들어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 세 가지는 여러분 대표적인 기간세입니다. 기간세. 즉 일정한 기간을 단일해서 부과되는 조세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소득세 같은 경우는 매년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을 1과세기가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라는 기간세일 때는 여러분 언제 납세의무 성립하냐? 원칙은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소득세다. 그럼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날 때가 언제죠, 여러분? 바로 12월 31일이죠. 그래서 12월 30일이 끝나면은 소득세라는 납세의무가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다음에 요 상속세, 증여세 이건 따로 외우지 않으셔도 여러분 상속세는 뭘 받아야 돼요? 상속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가 되는 때 상속 개시일. 그럼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상속 개시 사유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뭐랬죠, 여러분? 사망. 또는 뭐죠? 실종선고죠. 그래서 어쨌거나 가장 일반적인 것은 사망하게 되면은 그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이 그대로 승계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가 되는 때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증여세는 뭘 받아야죠? 증여받아야죠. 그래서 증여에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가 바로 납세의무 성립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인지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 과세 문서를 뭐 하는 때 여러분 작성하는 때죠. 그럼 여러분 은행에 많이 가보셨죠? 그럼 은행에 가시면 예금을 하면 예금 증서나 예금 통장을 여러분 발행해 주죠. 그럼 이때 예금 통장이나 예금 증서는 바로 과세 문서가 됩니다. 그러면 은행이 예금 통장이나 예금 증서를 만들게 되면 그 과세 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세가 발생하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예금 통장이나 증서 보시면 여러분 뭐가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수입 인지가 붙어 있습니다. 인지가 붙어 있죠. 근데 요즘은 이제 실무 편의상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다 통장 부수별로 해갖고 다 인지세를 이미 납부를 하기 때문에 요즘은 인지 첨부를 생략합니다만 여러분 한번 예금 통장 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인지세는 과세 문서를 뭐 할 때 여러분 작성하는